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 공간의 이그젬플들을 몇 가지 더 살펴봤었는데요. 그러한 이그젬플들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그냥 대부분 다 벡터 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벡터 공간이 되는 것들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이 음, 그 틀렸다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죠. S라는 집합은 어, 실수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이제 순서쌍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집합만 생각한다면 R2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R2라고 안 쓰고, 물론 집합으로 본다면 R2가 되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R2라고 쓰면은 단순히 집합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 공간과 이제 혼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이 S에 뭐 집합으로서는 R2랑 동일하지만 조금 다르게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 있는 두 개의 원소 A1, A2, B1, B2와 그 다음에 실수 C를 생각을 해서 그 S에 있는 두 원소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성분은 더하고요. 두 번째 성분은 빼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것을 더하는 걸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앞에서와 유사하게 그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것을 그 연산으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달라질 게 없고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이렇게 연산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 집합이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 될까라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벡터 공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벡터 공간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벡터 공간이 되려면 이 연산들이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네, 8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진 않습니다. 자, 어떤 성질을 만족하지 않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성질과 두 번째 성질과 네, 8번째 성질을 제외하면은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1번, 2번, 8번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성립하지 않은 그러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교환 법칙인데 지금 여기가 뺄셈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항상 동일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과 1,2를 더할 때는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성분은 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분은 앞에 것이 뒤에 걸 빼는 거니까 1이 됩니다. 두 개 다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vs1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vs2, vs8도 성립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러한 예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은 동일하지만 연산이 다르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는 연산도 어떤 연산이 주어졌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에도 집합은 동일하게 S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연산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덧셈은 성분별로 하긴 하되 첫 번째 성분은 그대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0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첫 번째 성분은 성분별로 곱셈을 하지만 두 번째 성분은 결과값은 무조건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연산에 대해서 S라는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8가지 성질 중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그 앞선 example에서는 vs1을 만족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vs1을 만족합니다. 두 개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vs3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자, vs3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vs3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vs4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vs4라고 하는 것은 vs3를 만족하는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인데 vs3가 만족하지 않는다. 즉 항등원이 없는 경우에는 vs4는 언급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vs5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vs3가 왜 만족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vs3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벡터, 즉 SN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그 A1, A2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그 벡터를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 vs3였는데요. 자, 지금 덧셈이 여기가 무조건 0이 되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죠. 1,1하고 어떤 원소를 더했을 때 1,1이 되게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vs3를 만족하려면 이걸 만족하는 B1, B2라는 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아질 수가 없죠. O, N이 B1, B2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쪽은 뭐죠? 덧셈을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B1,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1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B1, B2를 아무리 다른 걸 여러 개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걸 고려하더라도 얘하고 얘가 같아지게 되는 이러한 게 없으므로 vs3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vs5도 만족할 수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vs5는 1 곱하기 어떤 원소가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질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1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죠? 이 정의에 의해서 1하고 1을 곱하고요.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1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지가 않은 거니까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vs5를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에 있는 경우에도 벡터 공간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벡터 공간이 어떤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를 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항상 만족하는, 즉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cancellation law라고 부르는 벡터 덧셈에 대한 소거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 공간이 이미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벡터 공간에 있는 3개의 그 x, y, g 벡터가 있는데 만일에 x 플러스 g와 y 플러스 g가 같은 벡터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v라는 벡터 공간이 앞에서 살펴본 fn이든 아니면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벡터 공간이든 아니면 다항식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벡터 공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cancellation law라는 그 명칭에 적합하게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x하고 y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g를 캔슬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벡터 공간의 세 개의 벡터 x, y, g에 대해서 x 플러스 g와 y 플러스 g가 동일하면 x하고 y는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조건입니다. 가정이죠. 자, 이때 V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V가 존재하는 것을, 스몰 V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이 됩니다. 자, 이 V는 G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인데요. 이 V를 생각해서 양쪽에 덧셈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재에서 했던 방법하고 조금 다르지만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g하고 y 플러스 g가 같으므로 여기다가 v를 오른쪽에 더하는 것도 어떨까요? 똑같은 벡터에다가 똑같은 v를 더했으니까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건 뭐죠? 결합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으로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V의 성질이 더해서 0벡터가 되는, 그러니까 이 0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VS3에서 등장하는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그런 원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됩니다. 자, 이게 항등원이라는 뜻은 x에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 뒤 것도 계산해 볼까요? 비슷하게 계산해 보면 거의 뭐 반복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죠?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데 앞에 거 계산해도 x, 계산하면 x, 뒤에 거 계산하면 y.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동일한 g를 캔슬 시키고 x하고 y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cancellation law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cancellation law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붙이자면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g를 캔슬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즉 g 플러스 x랑 g 플러스 y가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똑같이 캔슬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g 플러스 x나 x 플러스 g나 같고 그 다음에 g 플러스 y나 y 플러스 g가 같죠. 뭐에 의해서? vs1에 의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있으면 얘랑 얘랑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조금 전 했던 cancellation 룰을 적용시키면 x랑 y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cancellation 룰을 갖다 적용해 보면 그 앞에서 벡터 공간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에서 VS3에 나오는 그 특정한 벡터가 사실은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VS3를 만족하는 그러한 벡터가, 그러니까 원소가 있다라는 것이 VS3에서의 조건이었는데요. 자, 그 조건에서는 그러한 원소가 하나가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벡터 공간이 되면 유일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보죠. 자, VS3를 만족하는 그러한 원소 벡터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즉, 5하고 5'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VS3를 만족하는 원소라고 하죠. 5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렇게 5하고 5'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결론은 최종적으로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 위해서 5하고 5'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5가 vs3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음 성립합니다. V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 플러스 제로가 x가 되겠죠? vs3를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걸 만족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x 대신에 그 5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임의의 x인데 5도 어차피 v상에 있는 거니까 이런 성질 성립하기 때문에 x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죠? 여기 대신에 이제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0이다 라는 게 성립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O' 입장에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x 대신에 0을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요 사실로부터 0 더하기 0 프라임은 0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이것을 얻었고요. 두 번째에서 이 사실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해졌는데 다음으로 넘어오죠. 따라서 0 더하기 0 이퀄 0 더하기 0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사용한 캔슬레이션 롤을 적용시키면 되나요? 0하고 0 프라임이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결론. 같은 결론. 그래서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VS4에 나오는 Y, 즉 덧셈에 대한 여건도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비슷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니까 비슷하게 해보죠. 자, 일단 VS4는 이제 V상에 있는 한 벡터를 먼저 정하고요. x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다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y하고 y'이라고 하는 녀석이 쓰는 이 녀석이 vs4를 만족을 한다고 하죠. x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y가 0이기도 하고 y'을 더해도 0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캔슬레이션로 theorem 1.1번에 의해서 x를 캔슬시키고 y하고 y'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x에 대해서 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0이라고 하는 벡터와 그다음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벡터에다가 고유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VS3를 만족하는 그 유일한 벡터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식으로 0벡터, 0벡터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식을 vs4를 만족하는 y를 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additive inverse of x 라고 부르고 그 y를 이렇게 additive inverse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부르기가 조금 귀찮을 때는 간단하게 식으로 마이너스 x 라고 하면 이 녀석은 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의미하는구나. 즉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 벡터가 되는데 그렇게 된 벡터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x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유니크니스에 더불어서 벡터 공간이 이제 만족하는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을 조금 더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벡터 공간이든 벡터 공간 얘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 스칼라 0과 임의의 벡터 x를 곱하게 되면 항상 0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네. 자, 0 더하기 0이나 같죠? 얘나 같습니다. 필드, 체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0은. 그리고 분배 법칙, 일종의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되겠죠? 이 분배 법칙이 뭐죠? P 되던 게 이게 VS 7 아니면 8인데 헷갈리죠? 이게 7인 것 같죠? 네, 7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 맨 앞과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맨 앞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얘는 0벡터를 더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얘랑 같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을 캔슬시키면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0과 임의의 벡터를 곱하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0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B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AX 하고요. 지금 이거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스칼라랑 X를 이제 곱셈을 한 건데 그것이 A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A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가 AX랑 더했을 때 0벡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를 더해 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지금 방금 했던 일종의 분배 법칙 vs 잠깐만요. 네, 아까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죠? 다시 돌아가서 vs7이 아니라 얘가 vs8번이네요. 네. 자,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vs8번이네요. 자,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지금 a에서 여기서 a라는 게 첫 번째 그 내용에서 0벡터라는 사실을 얻었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0벡터인데 이 녀석에다가 더해서 0벡터가 되게 하는 이 네모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녀석의 여건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네모가 마이너스 AX랑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랑도 같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이 식에서 앞에 두 개가 같다라는 식에서 A 대신에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x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x가 됩니다. 여기가 뭐죠? x니까 벡터 공간의 5번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두 값이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1과 x를 곱하면 바로 x에 대한 마이너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여건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여러 가지로 이용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a 마이너스 x를 계산을 해보는데요. a의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1x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인데 자, vs 5번, 6번이죠. 6번에 의해서 얘랑 같은 거죠. 얘가 뭐죠?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스칼라들끼리 곱셈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는 걸 얻을 수가 있죠. 즉, 얘가 얘죠. 걔가 여기 네모를 다시 쓰면 여기가 얘죠. 네. 네, 같은 네모죠. 네, 그래서 B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이너스가 이제 바로 안에서 바깥으로 아니면 이쪽 A에 있던 마이너스가
X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얻었던 내용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형태죠. 이번에는 어떤 스칼라든 0벡터랑 곱하면 0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0이지만 여기는 이제 벡터고요. 여기도 벡터죠. 0벡터. 얘도 0벡터. 여기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스칼라와 0벡터를 곱할 때는 A랑 0벡터 더하기 0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리고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종의 그러겠죠. 그리고 똑같은 걸 캔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캔슬 한다는 얘기는 앞에 0벡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캔슬을 하게 되면 여기가 0벡터가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아예 그냥 캔슬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0벡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절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